베이비 도지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고 리플은 17년도에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트럼프의 취임일이 다가오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축제 분위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도지코인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말하는 포모가 발생합니다. 포모란 유행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돈 벌 때 나 혼자만 돈을 못 벌고 있다 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죠. 흔히들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계획을 충동적으로 수정하고 느낌상 가장 좋아 보이는 코인을 매수하곤 합니다. 최근 제 구독자분들 다수도 베이비 도지코인을 기다리던 자리까지 버티지 못하고 고점에 있는 리플이나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셨죠.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행위가 반복되면 시드를 불리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란 시장의 관심이 특정 종목군에 집중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 다음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심의 순환매가 연출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메이저 알트들의 장세가 마무리되고 마이너 코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거라는 말이죠. 즉, 기다리면 결국엔 베이비 도지코인의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음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코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8월부터 영상을 업로드하던 리플의 포지션을 거의 다 정리한 상태이고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플로 거둔 수익으로 다음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발굴한 뒤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베이비 도지코인이고 베이비 도지코인은 아직 매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을 매수한 이유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분석도 있지만 기술적 분석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충격 파동인데 이 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베이비 도지코인에서는 이 충격 파동이 등장했습니다. 1파가 나온 이후에 2파는 1파의 저점을 깨지 않았고 단순 가격 조정, 다음에 3파가 강하게 나왔고 4파는 2파의 파동 교대로 복잡한 형태의 횡보 조정, 그렇게 4파의 삼각 수렴을 마친 이후에 1에서 3파 길의 7, 8, 6 크기에 해당하는 5파 완성. 결과적으로 신뢰할 만한 충격 파동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터뜨리며 상승을 만들어냈고 역사상 최고점까지 만들어냈죠. 거기에 더해 최근 상승의 시작 부분을 보면 충격 파동이 나왔습니다. 충격 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만들어지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조정 파동 이후에 매수에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엔 예상대로 거대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파동 한 단위가 나오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현재 베이비 도지는 이 거대한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 그 특성상 개미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겁에 질려 원하는 자리에 오더라도 매수하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고 순수하게 순익빛 싸움을 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곤 합니다. 리플 역시 지난 대상승 이전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임펄스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 복합 조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소한 리플의 가격이 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플은 지난 7월부터 파동 이론대로 흘러갔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론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의 이론은 아니지만 높은 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등한시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 역시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제가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자리인 618에 오면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만약 리플이 이런 식으로 파동상 고점을 찍었는데 대형 호재까지 등장하면 더 큰 순환 매장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인을 지난 반감기 시즌에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21년 10월 달에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최초의 ETF 승인이 있었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의 파동상 최고점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파동이론을 신뢰하던 사람들조차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결국 가상자산 최초의 ETF 승인한 호재는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용도의 재료였고 비트코인은 거대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현재 SEC 소송 종료 기대감과 함께 ETF 승인이라는 호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밍상 리플 ETF 승인과 파동의 고점이 맞물리기 좋아 보이죠. 그러면 리플과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돈이 다른 코인들에게 넘어오고
그 안에 베이비 도지코인의 차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분석 방법 말고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베이비 도지코인의 상승 타이밍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BSC 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 도지코인의 계약 주소를 입력하면 베이비 도지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베이비 도지코인의 계약 주소는 코인게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의 주소를 복사하고 BSC 스캔에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이나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송금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안성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해킹당한 적이 있지만 개인 지갑이 있는 코인은 해킹당한 적이 없죠. 그래서 거래한 자금을 운용하는 고래들은 보안을 위해서 코인을 매수하고 개인 지갑에 넣곤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는 건 고래들의 매도, 그리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매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1분마다 한두 개의 송금이 발생하며 규모가 작은 송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동화하고자 코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큰 계약의 스마트 계약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트랜잭션 필터링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텔레그램 봇을 생성해서 자동 알림 설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보면 평상시에는 5억 이상의 이체가 없다가 12월 11일 베이비 도지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는 거래소로 5억 이상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봇을 이용하면 베이비 도지코인 상위 지갑의 대량 이동을 지켜보지 않더라도 알람으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들던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의 알람을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고래 알람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폼 요청사항에 고래 알람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불법 신고된 아이디가 아닌지 확인하고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